안녕하세요. 패트릭TV의 민용입니다. 드디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. 오늘은 사료가 필요한 이유, 우리가 사료를 급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. 이런 거 당연한 걸 얘기해? 이런 걸 얘기하지 하실 수 있어요. 근데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 의외로 이제 육포 같은 스틱으로 된 간식 같은 걸 이제 주식으로 먹으면서 이제 지내는 아가들도 많고, 아예 사람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지내는 아가들도 있고, 생식을 급여하는 분들도 있고, 사료가 아닌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가들의 식사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물론 이제 사료를 먹이지 않으셔도 각자의 환경이나 성향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100% 잘못됐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,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, 일단 사료를 급여하면 좋은 점, 사료를 급여하는 이유의 첫 번째, 사료를 급여하면 자극적인 맛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. 사람에 비해서 우리 아가들 굉장히 작고 굉장히 여린 아가들이에요. 이제 저랑 비교를 했을 때 10분의 1도 안 되는 이런 작은 아가들이 우리에 비해서 당연히 모든 게 다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없는데, 그래서 아가들이 굉장히 작은 자극에도 큰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. 특히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맵거나 짠 음식 같은 경우는 아가들 위를 굉장히 많이 자극을 하고 몸에도 당연히 안 좋겠죠. 그래서 이런 점들도 좀 있고, 그리고 이제 음식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간이 안 되면 아가들이 너무 먹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이제 우리도 그 맛을 알기 때문에 힘든 거지, 처음부터 그 맛이 뭔지 잘 모르면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애기들 중에 이제 간식을 한 번도 맛보지 않은, 육포 같은 거 먹어보지 않은 아가들 같은 경우는 육포가 눈앞에 있어도 딱히 이렇게 덥석 물거나 먹거나 하는 애들이, 물론 그런 애들도 있는데 많지 않아요. 막 달라고 쪼르거나 그러지 않아요. 그래서 오히려 먹어본 음식, 사료를 달라고 더 많이 조르고, 육포랑 사료랑 두 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일단은 먹어본 음식 쪽으로 많이 아가들이 집중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예 아가들이 애초에 맛을 모르게 그런 이제 자극적인 맛은 아가들한테 알려주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료를 급여하면 아무래도 영양소를 좀 고르게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물론 사람들도 매 끼니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식사를 다 영양소가 고르게 이렇게 섭취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. 그렇게 하라고 시켜도 조금 어렵고 그러기가 조금 어려운데, 이제 우리보다 아가들이 훨씬 몸이 작잖아요. 그래서 우리랑 함께하는 동안 애기들이 좀 건강하게 삶을 쭉 이어가려면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고르게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이제 아가들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, 특히나 이제 특정 영양소, 특히 단백질만 너무 섭취한다거나 하면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료를 급여하게 되면 아무래도 평소에 그냥 급여하면 피하는 야채나 혹은 접하기에 조금 어려웠던 그런 재료나 성분들도 아가들한테 좀 손쉽게 먹일 수가 있으니까 사료를 접하기가 좀 좋은 것 같고,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점, 친가 듣고 있나요?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. 가장 중요한 점은 편의성. 그쵸? 편의성. 친가도 그렇게 생각하죠.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, 저도 요즘 이제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 생식에 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이라서 무조건 사료가 좋다, 사료만 먹여라, 혹은 아니다, 사료는 안 좋다, 무조건 생식만 먹여라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닌데, 아무래도 여러 가지 영양소적인 측면이나 아가들 식사를 준비할 때 그리고 관리할 때, 식사를 줄 때 이런 관리하는 시간들을 따져보면 아무래도 사료가 조금 더 우리가 관리하기에 훨씬 편하다는 거.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 정도 시간과 정성도 못 들이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, 집에서 이제 아가만 돌보는 분이 아니라면 저처럼 이렇게 좀 힘드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뭐든 좋은 걸 주고 싶은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무조건 좋은 거라고 막 힘든데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챙겨줄 수 있는 걸 찾아서
쭉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역시 사료를 급여하는 이유 중에 좀 큰 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. 그 밖에도 아무래도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변질의 위험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 변질의 위험이 좀 낮기 때문에 이제 사료를 찾게 되는 편의성과 조금 이어지는 그런 이유가 좀 있는 것 같고, 요즘에는 애견 산업이 굉장히 많이 변화했어요. 그래서 예전에는 강아지 사료 하면 뭐 한두 가지 정도로만 나왔던 사료들이 좀 더 세분화돼서 어린 강아지용부터 뭐 성견, 노견, 뭐 연령층에 따라서 나뉘거나 피부나 알러지 혹은 뭐 여러 가지 당뇨나 뭐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해서 나뉜 처방식, 그리고 촉촉한 습식, 건식, 그리고 주식으로도 급여할 수 있는 애견 전용 통조림이나 뭐 식사 전용으로 나오는 이런 특식용 통조림까지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니까 우리 아가들에게 이제 줄 수 있는 꼭 맞는 좋은 사료를 선택해서 아가들의 건강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사료를 급여하는 이유를 마치고요. 다음 주에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민용이었습니다. 안녕.